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청자 댓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제목, 주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마인드가 제일 무모한 방식이다 라는 영상을 예전에 찍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남들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다 따라하죠. 네. 근데 문제는 남들 하는 거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인생을 그르치는 결과를 굉장히 많이 초래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B2 영끌이 그렇잖아요. 뭐 다단계도 그렇고. B2 하신 것도 왜 했냐 보면, 이제 알아보면 주변에서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걸로 이제 돈을 쉽게 버는 거 보니까 배 아파가지고 했다가 날려먹은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영끌 같은 경우에는 직장 동료가 집을 샀는데 몇 달 만에 이제 1억씩 오르니까 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했는데 오르긴커녕 내려가기만 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뭐 하니까 대다수가 하니까 같이 한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좀 살림살이가 나아진다거나 잘 사는 건 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유 없이 따라하는 게 왜 좋은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아무튼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좋은 댓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이라면 그 유행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스스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따라하는 자기 생각 없고 주체성 없고 불면력 없고 모든 인생의 기준이 강자와 다수를 따라오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강약 약강형이 우리나라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듯요. 연예인도 그렇지만 성공은 10%에 차지고 그리고 성공한 가게의 사장들도 그 성공의 비밀 같은 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안 하죠. 사람마다 잘할 줄 아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학교에서 시험을 보더라도 그 과목에 100점 맞는 사람과 0점 맞는 사람도 있듯 사람마다 잘할 줄 아는 게 다 다른데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건 무모한 짓이죠. 자기 객관화가 중요한 듯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 객관화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메타인지 해라, 자기 객관화 해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살아라. 꼭 계속 얘기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메타인지 자기객관화, 통찰력, 백날 천날 얘기해도 CR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번 당하고 사는 사람들. 남들 따라하는 거 맨날 따라하다가 매번 뒤통수 맞고 맨날 이용 당하고 손해만 보고 그렇게 살아도 또 따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도 안 먹힐 사람은 안 먹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뭔가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팬데믹의 끝판왕이에요. 팬데믹을 랭킹을 매기자면 전세계 1등이야. 부동의 1등. 이유도 모르고 따라오고 TV에 자주 나오니까 따라오고 연예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오고 유튜브 같은 데서 미니까 따라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 중에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유행이랍시고 것들의 상당수는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취향 주관도 없어요.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해줄까요? 포켓몬 띠부실 봐봐. 언제부터 자기네들이 포켓몬 그렇게 좋아했다고. 편의점 마트 가가지고 포켓몬빵 언제 오냐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다큰 어른이.
자기 인생의 최대 업적이 포켓몬 띠부시 모으는 것밖에 없나? 안 그래요? 뭔가 알고 해야 되는데 모르고 해. 아니 정말 난 그런 생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학도 다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은 다 있잖아요. 교육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유행에 민감하고 왜 이렇게 유행이 번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왜 안 되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응?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그 왜 보면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 왜 보면 굿즈 있잖아. 뭐 이제 에코백이나 우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행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 모이지 말라고 했잖아.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행사한다고 몇 시간째 줄 서 있는 거 보고 참 와. 아 도대체 그 에코백이 뭐길래 도대체 그거 없어도 살잖아. 그러다가 코로나 걸려가 직장 잘려봐야 정신 차리나? 안 그래요? 아 저 중에 뭐 대학교 못 나온 사람 있겠냐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렇게 유행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유행 따라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하지 않습니다. 이 메타인지가 뭐냐 하면 내 현실을 파악하는 거 있지만 내가 뭔가 잘못한 행동, 내가 좀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다음부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뭐 한 짓인가? 내가 왜 이렇게 뭔가 흐리멍텅하게 살았었나? 내가 왜 이렇게 유행이랍시고 나하고 맞지도 않는 것들 왜 따라하고 왜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한 번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뭐 하나 유행하면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한 번만 따라하는 사람 없어요. 10번, 20번, 30번, 40번 계속 따라해. 왜냐? 그런 유행에 따라하면서 내한테 필요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이로울 것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 괜히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해요. 안 그래요? 언제 그랬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땐 가스라이팅 하기 정말 좋아. 샤머니즘 하기도 좋고. 내가 뭔가 좀 이유 없이 뭔가에 홀려가지고 정신 팔려가지고 어딘가에 이용당해 있다. 정치 없이 뭔가 흘러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나 절대 당하지 않겠다. 이런 거에 돈 쓰지 않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돈 쓰잖아. 계속 이용당하지 않습니까? 계속. 왜냐?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자각은 없으니까. 분석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고 바뀌지 않는 거야 이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막상 성공하고 싶다고 얘기해놓고 성공에 대한 열망은 절망 강한데 막상 성공에 다다른 사람은 얼마 안 되고 그런 사람은 님을 말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유튜브에 성공했다는 분들 보면 정말 성공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요? 제가 아는 성공하는 분들은 절대 그런 방송 매체나 미디어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 드러내봤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거 드러낸다고 해서 나한테 딱히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안 드러내. 근데 난 웃긴 게 유튜브가 이렇게 뭔가 좀 사람들한테 대중화되고 나서 왜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 보지 못하잖아. 그리고 왜 성공한 사람들이 왜 자신의 정보랍시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제공을 하면
뭐 자기한테 이제 뭐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 정말 알짜 같은 그런 지식과 노하우를 다 까발려진 거잖아요. 정보라는 게 아무한테나 다 제공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네.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알고 있어야 그게 가치가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패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은 부족합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은 정말 강하잖아. 부자 되고 싶다는 열망은.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좀 더 높다고 보거든요. 나도 성공하고 싶어.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성공하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얼마 안 된다고. 개나 서 성공하면 그걸 성공이라 얘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하겠죠. 얼마 없으니까 성공이라 얘기하겠죠. 그런데 보통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성공하고 싶죠. 보통 없는 사람들, 서민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서민들이 성공하려고 무리수 벌리다가 더 자빠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서민들이 지금 단계에서 몇 단계 점프하려고 하다 몇 단계 뒷걸음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봐봐요. 그 영끌해가지고 한번 집값 오를 때 비싸게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인생 역전하려고 했다가 역전 당하지 않습니까? 더 아래 단계로.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서민들은요. 올라갈 생각도 중요하지만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안 돼요. 한 번에 조금씩 단단하게 올라가야 돼. 그리고 서민들은 한번 쓰러지면 답이 없어, 여러분. 실패하면 끝이야. 봐봐. 여기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서민이야, 서민. 별로 대단할 거 없는 사람들. 가진 게 뭐 집밖에 없다거나 몸밖에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이 실패를 하잖아요. 실패를 했을 경우에 복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복구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좀 그래. 사업하면 무조건 잘 된다는 생각만 하고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현실은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 잘못된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잘 되는 사람보다. 왜 남들은 망하고 자기는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거야? 자기도 해당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자영업 같은 거 보면 3년 안에 폐업률이 거의 90%입니다. 10개 중에 9개. 3년 안에 망하는 게. 그리고 3년에 망해버리면 내가 이제 창업한다고 투자한 비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계산해보면 월급쟁이보다 못할 뿐더러 빚만 잔뜩 묻고 나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정말 대박나지 않는 이상은. 성공도 중요하겠지만요. 자빠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자빠지지 않는 게. 왜냐? 여러분 넘어지면 일어나서 설 수 있어요? 빚 잔뜩 얻으면 여러분 다시 디폴트 값으로 만들 수 있냐고요. 빚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냐고. 못 만듭니다. 대다수는 개인당 채무가 1억씩만 있어도 이거 극복 안 됩니다. 극복 안 돼요, 여러분. 주의칩니다, 그냥. 인생 대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차피 내 인생 끝났다는 식으로 주의쳐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있잖아요. 그 다큐멘터리 하나 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대 그 젊은 친구가 비트코인이나 이제 주식 같은 거 투자를 했는데 손해를 잔뜩 얻어가지고 빚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어. 빚이 2억이 넘어요. 빚이 한 3억 정도 됐어. 그래서 본인 능력으로 못 갚으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어머니가 있잖아요. 어머니 전 재산이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판 돈으로 이제 갚으려고 하는 거야.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그런데 또 비트코인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봐서라도 열심히 살고 더 이상 이제 이쪽 바닥으로 뛰어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또 말아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한번 실패를 겪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겪은 사람이 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 한번 실패해서 마이너스 된 사람은요, 더 무리수를 많이 합니다. 무리수. 어차피 지금 상태 끝났기 때문에 그냥 인생 될 대로 되자. 안 되면 뭐 그냥 죽지 뭐. 이런 마인드로 무리수를 더 많이 폈죠. 그래서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극단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한번 도합이 쓰잖아요. 그러면 도합이 적기 때문에 아 이거 갚아야겠다. 나 이제 도박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해. 어차피 나 이거 못 갚는다. 어차피 이 바닥 들어다 빚졌기 때문에 이왕 빚진 거 한번 크게 한번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죽자 그냥. 이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는 게 실패를 했을 경우에 서민들 같은 경우에 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저대다수의 서민들 같은 경우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다수는 못 일어나요. 대다수는 실패를 하게 되면 한 억 단위 빚지면 못 일어나. 이 위기를 대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앞으로 갈 생각만 하고 뒤로 자빠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안 합니까? 뒤로 자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면 항상 사람이 안 넘어집니까? 왜 돌 같은 거 잘못 밟으면 넘어지잖아. 길 가다가 뭐 도로 표면이 좀 미끌미끌하다거나 바나나 껍데기 같은 거 있으면 넘어지잖아 여러분. 그게 내 의지로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일수록 더 자빠지면 안 되고 없는 사람일수록 더 안정적으로 가야 돼요. 물론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되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부자가 안 돼도 괜찮아요. 부자가 안 돼도 뭐 내가 좀 없이 살고 뭐 월급쟁이 살아도 내가 돈 때문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나는 대로 소신껏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 오히려 있잖아요. 많은 서민들이 성공에 열망하다가 자빠진 사례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만큼 그렇게 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여러분들한테 뭐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이런 건 단 하나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안 자빠지는 법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자빠지는 법. 안 꼬꾸라지는 법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얘기할 생각이 1도 없고 어차피 알지도 못하고 절대 안 자빠지는 법. 내 인생을 절대 던지지 않는 법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 자기 그릇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그릇. 대다수는 절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이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는 원래 본래의 능력과 어떤 그런 현실성보다 훨씬 더 높게 봐요. 가능성을. 만화 주인공처럼. 근데 대다수는 만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벌이 상황과 나이와 어떤 재무 상황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냉정하게 보시고 헛된 희망 가지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사세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안 힘들어요. 그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먹어도 현실적으로 안 살고 자꾸 현실을 기피하게 되면 그 사람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을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하세요. 붙잡고 얘기해도 개가 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전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인지 안 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멀리 하세요. 아무튼 댓글 적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